일부.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교실 복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울 때 나는 늘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운동장 쪽 창가, 세 번째 줄. 윤채민. 채민이와 내가 처음 만난 건 7살,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다. 동네 작은 피아노 학원에서였다. 까만 뿔테 안경에 뺨이 발그레한 아이. 뚱땅거리는 내 옆자리에서 그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했다. 그 후로 우리는 같은 학교, 같은 아파트 단지, 운 좋게 같은 반을 여러 번 하며 붙어 다녔다. 사람들은 우리를 쌍둥이 혹은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렇게 12년, 나는 늘 그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 12년 동안 나는 윤채민을 짝사랑했다. 내 이름은 한서연. 어쩌면 나는 채민이의 그림자로 살기 위해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그의 밝고 사교적인 빛 때문에 내 존재가 희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자리가 좋았다. 채민이는 늘 나를 먼저 챙겼다. 서연아, 숙제 이거 맞아? 같이 보자. 아침에 춥다니까. 내 거라도 입어. 야, 너 왜 혼자 밥 먹어? 빨리 와, 이리 앉아.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정하게 나를 자신의 세계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 두었다. 나는 그 다정함을 친구로서의 애정으로 받아들이려 애쓰면서도 내 깊은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 울타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이 되기를 바랐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인 올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3월 초, 새 학년 첫날. 교실은 새로운 얼굴들로 북적였다. 채민이는 늘 그랬듯 활발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나는 그 옆, 가장 익숙한 자리에 앉았다. 완벽한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사건은 4월, 따뜻해진 봄볕과 함께 왔다. 김유정. 긴 생머리에 시원시원한 눈매를 가진 여자아이였다. 반에서 눈에 띄게 밝고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성격. 채민이와 유정이의 자리는 대각선 방향으로 꽤 멀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이 자꾸 얽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채민이는 원래 모두와 잘 지내는 아이니까. 야, 윤채민. 너 이것 좀 들어봐. 유정이가 채민이의 책상 앞에 불쑥 다가와 서 있었다. 손에는 복잡한 수학 문제집이 들려 있었다. 채민이는 늘 나에게 하던 것처럼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잠시만. 이거? 내가 풀어줄까? 와, 고마워. 너 완전 천사다. 그때까진 괜찮았다. 채민이의 친절함은 전 인류를 향한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친절함이 유독 유정이를 향할 때 그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 되면 유정이는 채민이 책상 앞에 섰고 채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늘 웃고 있었다. 둘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에서 교실 안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내가 교실에 혼자 남아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혹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을 때 채민이는 유정이와 있었다. 민지가 팔꿈치로 나를 툭 쳤다. 야, 너네 그림자 맞냐? 요새 윤채민 완전 김유정 그림자 같지 않냐? 나는 애써 웃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지 뭐.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이라는 이름의 작은 벌레가 끊임없이 갉아먹는 듯했다. 내가 12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채민이의 친절과 관심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 흐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민지와 함께 급식실로 향했고 채민이와 유정이는 뒤따라오고 있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채민이의 목소리. 아, 김유정. 너 진짜 웃긴다. 그렇게 먹으면 살찐다고. 뭐야? 윤채민 너 나한테 막말하냐? 너 오늘 내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잖아. 투닥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너무나도 친밀하게 들렸다. 민지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보더니 말했다. 야, 저거 100%다. 둘이 썸 타는 거. 에이, 아니야.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봐봐. 너랑 윤채민이랑 저렇게 장난치는 거. 내가 너네 초등학교 때부터 봤지만 저런 느낌 아니었어. 쟤네는 뭔가 간질간질해. 민지는 혀를 찼다. 야, 주변 애들도 다 알아.
너만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주변의 시선. 맞다. 며칠 전부터 다른 아이들이 둘을 엮는 이야기를 쉬는 시간마다 하는 것을 들었다. 야, 채민이랑 유정 커플각 아니냐. 오늘도 같이 매점 가더라. 사귄다에 내 점심빵 건다. 그 말들이 내 귀에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12년을 바쳐 짝사랑한 남자아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직 나만 모른 척해야 했다. 그날 저녁 독서실에 앉아 책을 펴려는데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다. 휴대폰을 습관처럼 켰다. 채민이의 프로필 사진. 변한 것은 없었다. 여전히 장난기 가득한 웃는 얼굴. 그 사진을 한참 노려보다가 나는 나도 모르게 채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채민아, 내일 아침에 같이 학교 갈래? 오랜만에.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같이 등교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각자 따로 움직이는 일이 잦아졌다. 그래도 아주 가끔은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그는 언제나 좋다고 했다. 미안. 서연아. 내일 아침에 내가 유정이한테 프린트 줄 거 있어서 좀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순간 손이 떨렸다. 프린트. 굳이 그 시간에? 그래. 그럼 너 먼저 가. 조심히 가. 응. 내일 보자. 응. 내일 보자. 그 짧은 문장에는 아무런 악의도, 거리감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나에게 다정한 친구였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나에게는 이토록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에게는 유정이에게 줄 프린트보다 덜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내가 채민이에게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베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솔 없이 눈물만 흘렀다. 내 눈물은 왜 이리도 쉽게 마르지 않는 것인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0분 늦게 학교에 갔다. 혹시나 마주칠까 두려웠다. 교실에 들어서자 채민이와 유정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채민이 책상에는 아침에 유정이가 가져온 듯한 초코우유가 하나 놓여 있었다. 유정이는 채민이에게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채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둘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마치 한 프레임 안에 갇힌 두 인물 같았다. 나는 모르는 척 내 자리로 가서 가방을 풀었다. 민지가 내 옆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야, 왔냐? 아침부터 염장 지르는 거 봤지? 김유정 쟤는 왜 맨날 저렇게 윤채민한테 붙어있냐?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그날도 종일 채민이의 시선은 유정이를 향하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나는 완전히 배제된 느낌이었다. 아니, 어쩌면 배제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물러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끼어들어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다. 점심시간 후 나는 복도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교실에서 친구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대박! 야, 윤채민 고백했다며? 응, 김유정한테. 어제 밤과 후에. 그럼 김유정은 뭐라고 했대? 당연히 오케이 했지. 둘이 상방이었잖아. 완전 뻔했잖아.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컹거렸다. 물이 조금 튀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머리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상방이었잖아. 그래,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 나는 곧바로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복도 창문에 기대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만개했다가 지는 중이었다. 나의 짝사랑도 저 벚꽃처럼 져버린 것일까? 종이 울리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교실 뒷문으로 들어섰다. 채민이와 유정이는 나란히 앉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별표 쌓인 연인, 별표 쌓인 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업 시간 내내 나는 칠판을 보지 못했다.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다행히도 맨 뒷자리였기에 아무도 내가 우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눈물은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흘러내렸다. 콧물도 섞여 나왔다.
훌쩍이는 소리를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내 머릿속은 수많은 기억들로 가득 찼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발표를 망치고 울고 있을 때 채민이가 건네준 곰돌이 모양 지우개.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다리가 부러져 목발을 짚고 다닐 때 매일 아침 나를 기다려줬던 채민이의 뒷모습.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진로 때문에 고민할 때 밤늦게까지 공원에서 들어줬던 그의 따뜻한 목소리.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별표 쌓인 친구가 해준 친절 별표 쌓인이라는 이름의 추억으로 바뀌어 버렸다.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직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입장에서는 우정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나를 질식시켰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었다. 세수하고 싶었지만 세수를 하고 교실로 돌아가면 다시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민지가 나를 찾아 화장실로 들어왔다. 민지는 내 상태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서연아, 괜찮아, 괜찮아. 나는 민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민지야, 나 어떡해. 나 12년 동안 걔 좋아했단 말이야. 알아. 내가 다 알지. 미안해. 내가 괜히 써미니 뭐니 해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아니야. 내가 눈치 못 챈 바보였어. 나는 걔가 나한테 친절했던 모든 것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게 했어. 민지는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울어. 실컷 울어. 오늘은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파도 되는 날이야. 다 잊어버리고 오늘은 실컷 아파해. 그날 하루 종일 나는 교실과 화장실을 오가며 지냈다. 채미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어쩌면 그가 내가 그의 연애 사실을 알고 상처받았다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새로운 연인이 생겨서 나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다.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학교 시간이 되었다. 민지는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집 앞에서 민지는 나를 다시 안아주었다. 서연아, 약속해. 너는 절대 자책하지 마. 내 마음은 너무 예뻤어. 그리고 채민이 같은 남자 말고 너만 바라봐 줄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엔 훨씬 많아. 언젠가 그 사람 만날 거야. 나 못 잊을 것 같아, 민지야. 걔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 다 기억나서 나중에 다른 남자 만나도 걔가 떠오를까 봐 벌써 두려워. 민지는 내 얼굴을 잡고 눈을 맞췄다. 괜찮아. 당장 잊지 않아도 돼. 그 추억은 내 인생의 일부야. 하지만 그 추억이 너의 미래를 맡게 두진 마. 오늘은 푹 쉬어. 내일 학교에서 보자. 민지를 보내고 방으로 들어왔다. 방화의 모든 물건들이 채민이와 관련된 기억을 소환해냈다. 책상 위의 낡은 만화책은 초등학교 때 같이 돌려봤던 것이었고 필통 안의 연필은 중학교 때 그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은 작년 체육대회 때 우리가 같이 꾸민 부스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리가 아팠다. 숨 쉬는 것도 힘들었다. 나는 왜 그를 짝사랑했을까?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왜 한 번도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어쩌면 나는 이 짝사랑이 끝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짝사랑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채민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내가 만약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더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편안하게 함께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통로마저도 막혔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연인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거나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오래된 여자 사람 친구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어? 왜 나한테 오해할 만한 여지를 줬어? 어차피 친구로만 생각했을 거라면 나를 향한 친절을 조금만 덜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내 분노는 다시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채민이는 아기가 없었다. 그는 그저 타고난 친절함으로 나를 대했을 뿐이고 나의 마음이 덧없는 기대를 품었을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나 혼자 만들어낸 드라마였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오늘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채민이의 프로필을 다시 보았다. 그의 이름 아래 상태 메시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유정이 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12년 동안 좋아했던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행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잔인한 현실뿐이었다. 나는 어떻게 이 마음을 정리해야 할까? 내 마음의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그의 거대한 그림자를 어떻게 지워내야 할까? 그 방법을 알기 위해 나는 기나긴 밤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다. 2부 PHNE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은 낯설었다. 늘 함께 걷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혼자였다. 어깨가 축 처졌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어젯밤새 울어 눈은 부어 있었고 컨실러로도 가려지지 않는 다크서클이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다. 교실 문 앞에 서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한서연, 너는 윤채민의 친구다. 친구는 친구의 행복을 축하해줘야 하는 법이다. 최소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며 교실 문을 열었다. 교실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내 시야에는 그 두 사람만 들어왔다. 윤채민과 김유정. 채민이는 유정이가 건네준 작은 종이봉투를 손에 들고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다. 유정이는 그런 채민이를 보며 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초여름의 햇살처럼 밝았지만 나에게는 따끔한 햇살처럼 느껴졌다. 나는 재빨리 내 자리로 가서 앉았다. 민지가 이미 와 있었다.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너 괜찮아? 눈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힘들면 나한테 기대. 내가 너 방패막이 해줄게. 고마웠다. 민지는 내가 채민이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늘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옆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민지의 방패막이 뒤에 숨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짝사랑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 자습 시간이 시작되고 채민이가 내 자리로 다가왔다. 불시에 다가온 그의 존재감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다. 12년 동안 익숙했던, 너무나도 익숙해서 공기처럼 여겼던 그의 냄새와 체온이 나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었다. 서연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채민아, 너 어제 일찍 갔더라. 혹시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채민이는 잠시 머뭇거렸다. 나 유정이랑 사귀게 됐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노력하며 말했다. 알고 있어. 민지한테 들었어. 축하해, 채민아. 축하한다는 말이 목구멍을 넘어 나올 때 내 목소리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웠을지 짐작이 갔다. 하지만 채민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어제 너 컨디션 안 좋아 보여서 못했어. 유정이가 너한테도 잘해줄 거야. 너희도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나한테도 잘해줄 거야라는 말이 왜 이렇게 아팠을까? 그는 내가 여전히 그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아 그의 여자친구와도 사이좋게 지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이 새로 얻은 소중한 것을 나에게도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어하는 순진한 아이처럼. 유정이 착한 것 같더라. 나는 애써 유정이를 칭찬했다. 두 사람 잘 어울려. 진짜?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채민이는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그의 순수한 기쁨이 나를 찢어발기는 칼날 같다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대화는 짧게 끝났다. 채민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유정이 자리로 돌아갔다. 채민이가 돌아가자마자 민지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너 연기 대상감이다. 야,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 나는 연기가 아니라고 대답하려다 관뒀다. 내가 태어나야만 이 상황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하루는 나에게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수업 시간 내내 나는 교실 앞쪽을 주시해야 했다. 두 사람이 몰래 눈빛을 교환하거나
유정이가 채민이의 어깨를 장난스럽게 치는 모든 순간들이 내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힘들었다. 늘 셋이서 혹은 친구들 무리와 함께 먹었는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채민이와 유정이가 나란히 앉아 서로의 반찬을 나누어 먹었다. 그들의 테이블에는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민지와 나는 어색하게 그들의 맞은편에 앉았다. 채민이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서연아, 너 오늘 밥 너무 조금 먹는 거 아니야? 입맛 없어. 평소 같았으면 걱정하는 그의 말에 웃으며 대꾸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걱정이 의무적인 친절처럼 느껴졌다. 그는 연인에게 집중하느라 나를 잠시 잊었다가 친구로서의 의무감에 뒤늦게 나를 챙기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그때 유정이가 끼어들었다. 채민아, 서연이 오늘 컨디션 안 좋대. 너도 잔소리 좀 그만해. 밥 먹을 땐 행복하게 먹어야지. 유정이는 채민이의 팔을 살짝 꼬집으며 애교스럽게 말했다. 채민이는 유정이를 보며 활짝 웃었다. 알겠어, 알겠어. 잔소리 안 할게. 너도 나 놀리지 마. 그 장면. 유정이가 채민이에게 스스럼없이 애교를 부리고 채민이가 유정이에게 한없이 다정한 눈빛을 보내는 그 장면. 12년 동안 내가 꿈꿔왔던 혹은 소심하게 상상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잔혹한 현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 먼저 일어날게.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민지가 나를 따라 나섰지만 나는 민지에게 나 혼자 있을게. 먼저 가. 라고 말했다. 화장실이 아닌 아무도 없는 텅 빈 특별교실 복도에 기대섰다. 창밖을 보니 비둘기 2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짝을 이루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다. 이 감정을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고민했다. 그래, 별표 사인 거리두기 별표 사인 뿐이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 그날 오후부터 나는 채민이를 피하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는 일부러 민지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 구석에 숨어 있었다. 복도로 나가지 않았다. 방과 후에는 채민이가 보통 유정이와 함께 하교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짐을 재빨리 싸서 학원에 핑계를 대고는 학교를 벗어났다. 며칠 동안 나는 채민이와 단둘이 마주치는 상황을 극도로 회피했다. 채민이도 나의 이런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내가 도서관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채민이가 곧바로 나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너 요새 왜 나 피해? 쉬는 시간마다 어디가 있어? 나는 순간 당황했다. 피한 것이 들켰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어졌다. 피하다니? 무슨 소리야? 나 요즘 수행평가 때문에 바빠서 도서관에서 자료 찾고 있었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둘러댔다. 채민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진짜? 근데 너 나한테 먼저 말도 안 하고 너 나랑 유정이랑 같이 있는 거 불편해.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숨을 멈췄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려 했었다.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너네 사귀는 거 축하한다고 했잖아. 다만 너희가 너무 바빠 보여서 내가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너 이제 여자친구도 생겼는데 친구인 나한테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 이 말을 하면서 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그에게 별표 사인 나는 너의 연애를 인정하며 너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다. 별표 사인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채민이는 잠시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 서연아, 너 혹시 우리가 사귀는 것 때문에 서운해? 아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혀. 나는 너의 행복을 빌어. 내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솔직하지 못한 내 말이 혀끝에서 맴돌았다. 속으로는 그가 유정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외치고 있었는데 채민이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다. 서연아, 그래도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친구인 거 알지? 너랑 나랑 12년인데 유정이도 이해해 줄 거야. 우리 셋이 같이 놀아도 돼. 그의 말이 오히려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12년 우정으로 묶인 나를 이제 갓 만난 연인과 함께 놀자고 제안하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다. 셋이서 놀면 나는 그저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병풍이 될 뿐이었다. 아니, 괜찮아. 나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너의 둘만의 시간을 즐겨. 나는 민지랑 다른 친구들이랑 놀게. 필요하면 연락할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섭섭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읽었다. 섭섭함은 오래된 친구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었고, 안도감은 아마도 나에게 쏟아야 할 신경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으리라. 이 대화 이후 나는 채민이에게서 완전히 멀어졌다. 나는 내 생활의 모든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공부에 미치도록 몰두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채민이가 떠오를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나는 문제집을 쉴 새 없이 풀었다. 손에 땀이 나고 머리가 지끈거릴 때까지 공부했다. 목표는 단순했다. 별표 쌓인 채민이가 가지 않을 대학 별표 쌓인에 가는 것. 채민이는 늘 서울 상위권 대학의 공대를 꿈꿨다. 나는 그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싶었다. 문과를 택한 나는 인문학 계열의 명문 대학을 목표로 잡았다. 민지는 나의 이런 변화를 걱정했다. 서연아, 너 잠 좀 자. 이러다 쓰러지겠다. 너 채민이 때문에 이러는 거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민지야. 나 이제 진짜 공부해야 돼. 우리 고3이잖아. 나 정말 꿈이 생겼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물론 이 모든 것은 채민이를 잊기 위한 도피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공부에 몰두하면서 나는 오랜만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12년 동안 채민이를 짝사랑하느라 잃어버렸던 나만의 꿈과 욕망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방과 후에는 곧바로 독서실로 향했지만 주말에는 미술학원에 등록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늘 채민이의 활동에 맞춰 내 시간을 조정하느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이제는 달랐다. 붓을 들고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는 순간만큼은 채민이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내 그림은 늘 어두웠다. 깊은 파란색과 검은색이 줄을 이루었고 그 안에 홀로 떠있는 작은 별 하나가 전부였다.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나의 내면을 표현한 것 같았다. 선생님은 나의 그림을 보고는 감정의 깊이가 좋다며 칭찬해 주셨지만 나는 그저 내 슬픔을 물감으로 쏟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런 생활을 한 달 정도 이어갔다. 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채민이의 하루 일과를 관찰하던 습관은 사라졌고 나는 그가 뭘 하는지, 유정이와 얼마나 행복한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학교는 좁았다. 피하려 해도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후 복도에서였다. 내가 계단을 오르려는데 채민이와 유정이가 계단 구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채민이는 유정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고 유정이는 채민이의 허리에 팔을 감고 있었다. 너무나도 가까웠고 너무나도 친밀했다. 나는 그들을 보자마자 몸이 굳었다. 1초의 찰나였지만 나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뒤돌아 반대편 계단으로 달렸다. 뒤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의 애정 행각을 보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찢어내는 것과 같았다. 민지가 나에게 달려왔다. 서연아, 너 왜 뛰어? 어디 아파?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니, 그냥 복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민지는 내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았다. 민지의 품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울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꾹 참았다. 이제 더 이상 채민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다. 있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12년 짝사랑의 흔적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와 관련된 물건들을 모두 모았다. 초등학교 때 받았던 손편지, 생일 선물로 받은 낡은 목걸이, 중학교 때 같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작년 겨울 그가 감기 걸린 나에게 주었던 귤껍질 말린 것까지 모두 모으니 커다란 상자가 가득 찼다. 물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이 물건들을 버릴 수 없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했던 내 청춘의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상자를 닫았다. 버리는 대신 별표 사인 기억 보관함 별표 사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상자를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넣어두었다. 이 상자는 내가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열지 않을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물건들을 보지 않음으로써 나는 그와의 물리적, 심리적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려 했다. 며칠 후 채민이가 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채민 서연아, 너 요즘 진짜 바쁘네. 얼굴 보기도 힘들다. 혹시 우리 예전에 같이 가려던 전시회 다음 주 주말에 갈래? 순간 내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내가 먼저 멀어졌지만 그가 다시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을 때 여전히 나는 그 손을 잡고 싶어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나는 정신을 차렸다. 그가 나에게 전시회를 가자고 한 것은 죄책감 혹은 친구로서의 의무감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나에게 유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미안, 채민아. 나 다음 주 주말에 미술 학원 특강 있어. 그리고 과외도 잡혀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 다음에 연락할게. 채민 그래?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음에 꼭 같이 보자. 너도. 나는 그의 메시지에 차갑게 답장했다. 그와의 관계를 끊어낸 것은 마치 내 살을 찢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다. 며칠 뒤 나는 학교 게시판에서 채민이와 유정이가 주말에 그 전시회에 함께 다녀온 인증 사진을 보게 되었다. 유정이가 채민이의 어깨에 기대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나를 향한 채민이의 제안이 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가려던 계획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슬픔 대신 단단함이 느껴졌다. 나는 이미 그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심했고 그들이 행복하다는 사실이 이제는 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굳게 닫았다. 나는 이제 한서연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했다. 윤채민의 그림자가 아닌 내 자신의 빛을 찾아 나서는 삶. 그것이 내가 12년 짝사랑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 이 길은 외롭고 힘들겠지만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했다. 3부 PHN 3 채민이에게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 지 2달이 흘렀다. 계절은 푸르렀던 봄을 지나 뜨거운 여름의 초입에 서 있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를 향해 달려가는 학교 생활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나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독서실로 향했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문제집을 펼쳤다. 점심시간에도 민지와 조용히 밥을 먹은 후에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나는 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다. 듣는 음악은 격렬한 록 음악이거나 아니면 가사가 없는 클래식이었다. 감상적인 발라드를 들을 용기가 없었다. 채민이와 관련된 감정의 실타래가 다시 풀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민지는 처음에는 나를 걱정했지만 나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는 이내 응원해 주었다. 서연아, 너 진짜 멋있다. 도끼가 장난이 아니야. 그 힘으로 원하는 대학 꼭 가야 돼. 민지의 말에 나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그 웃음은 채민이 앞에서 짓던 억지 웃음이 아닌 나의 성취에서 오는 진정한 웃음이었다. 나는 채민이와 유정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거의 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복도나 급식실에서 아주 가끔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그들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손을 잡거나 서로에게 기대어 속삭이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물론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 고통은 이제 견딜 만한 통증이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의 흉터처럼. 어느 날 미술 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이었다. 나는 짙은 군청색 배경에 흩날리는 벚꽃잎을 그리고 있었다. 벚꽃은 채민이를 생각나게 하는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승화시키고 싶었다.
선생님이 내 캔버스를 보더니 말했다. 서연아, 내 그림에는 항상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단단한 힘이 느껴져. 너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나 봐. 하지만 이제 글을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지 않니? 선생님의 말에 나는 붓을 멈췄다.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느껴져. 내 붓터치에서 미련과 집착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가 보여. 이제 내 그림은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너 자신의 빛을 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비로소 내가 채민이로부터 독립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나는 주말마다 학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 그곳은 채민이가 사는 동네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날도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한서연.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장태준이었다. 우리 반의 반장.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강했지만 조용하고 과묵해서 나와는 거의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태준아? 내가 여긴 어떻게? 내가 놀라서 물었다. 우리 이모 댁이 근처야. 나도 주말마다 여기서 과외해. 태준이는 내 맞은편 의자를 빼며 물었다. 같이 앉아도 돼? 아니면 불편하면 말해. 아니, 괜찮아. 앉아. 태준이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그의 모습은 늘 학교에서 보던 단정하고 빈틈없는 반장의 모습 그대로였다. 너 여기서 공부하는 줄 몰랐네, 태준이가 말했다. 요즘 학교에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쉬는 시간마다 엎드려 있거나 도서관에 있더라. 나는 멋쩍게 웃었다. 그러게. 좀 바빴어. 너 요즘 진짜 열심히 해. 채민이보다 더. 태준이의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채민이의 이름이 너무나 오랜만에 나의 일상에 불쑥 들어온 것이었다. 채민이는 워낙 머리가 좋잖아. 나는 노력파라서,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노력파가 더 대단하지. 근데 너 혹시 채민이 때문에 힘든 일 있어? 태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놀라서 태준이를 쳐다보았다. 그는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감정을 읽어내기 어려웠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너랑 채민이랑 초등학교 때부터 늘 같이 다녔잖아. 근데 채민이가 유정이랑 사귀기 시작하면서 너 혼자 다니는 시간이 많아졌고 왠지 모르게 너 표정이 정 같지 않아서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알고 있었구나. 내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그냥 채민이가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내가 좀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서 친구로서의 예의 같은 거지.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윤채민은 너랑 12년 동안 붙어 다니면서 너한테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 행동이 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마 몰랐을 거야. 그의 말은 왠지 모르게 나를 위로했다. 채민이의 친절히 아기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고마워, 태준아. 뭘 힘내. 태준이는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도 목표가 뚜렷하거든. 너처럼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꼭 원하는 대학 가자. 그날 이후 우리는 카페에서 종종 마주쳤다.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진로에 대한 고민도 공유했다. 태준이는 늘 침착하고 이성적이었지만 은근히 따뜻한 면이 있는 아이였다. 채민이와의 관계가 나에게 따뜻한 빛이었다면 태준이와의 관계는 나에게 단단한 그림자 같았다. 그는 나에게 위로를 건네기보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지대가 되어 주었다. 태준이와 대화하는 동안 나는 채민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다. 나의 세계가 채민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나는 학원에 등록하고 독서실에 자리를 잡아 공부에 매진했다. 채민이와 유정이는 방학 동안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민지에게 전해 들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서연아, 너 괜찮아? 걔네 같이 여행 갔대.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상관없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지금 이 문제 풀어야 해. 민지야, 너 나한테 질문할 거 없으면 조용히 해줄래? 민지는 내 단호한 모습에 안심한 듯 다시 자기 문제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정말로 괜찮았다. 이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방학이 끝날 무렵 태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태준, 서연아, 너 미술 학원 다닌다고 했지? 내가 다음 주에 전시회 하나 보러 가는데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전시 같아서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갈래? 나는 잠시 망설였다. 채민이와의 전시회 일 때문에 거절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준이와의 약속은 달랐다. 채민이와의 전시회는 미련을 남길 것 같았지만 태준이와의 전시회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 같았다. 나, 좋아. 언제 가면 될까? 태준, 고마워. 토요일 오후 2시쯤? 장소는 내가 알려줄게. 토요일, 나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태준이는 깔끔한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늘 교복만 보다가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낯설면서도 신선했다. 우리가 보러 간 전시는 현대미술 작가의 드로잉 전이었다. 태준이는 그림을 보는 내내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고 작가의 의도나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해박했다. 이 작가는 선 하나하나에 엄청난 에너지를 응축시키지. 선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작가의 고통과 성찰이 다 담겨 있어. 나는 이게 수학 공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기호로 정리하는 것. 나는 그의 깊은 통찰력에 놀랐다. 채민이와 대화할 때는 주로 가벼운 농담이나 일상적인 이야기였는데 태준이와는 이렇게 진지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는 전시를 다 보고 나와 카페에 앉았다. 태준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밀었다. 내 그림 이야기 좀 해줘. 너 요즘 어떤 거 그려? 나는 내가 그렸던 군청색 배경의 벚꽃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슬픔이 줄을 잃었어요. 짝사랑이 끝났을 때의 상실감 같은 거요. 그런데 계속 그리다 보니까 그 슬픔 속에서 오히려 뭔가를 해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이 지고 난 후에 단단한 나무줄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태준이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아름다운 성장이네, 서연아. 넌 이제 더 이상 남의 빛을 쫓는 그림자가 아니라 너 자신의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의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태준아, 내 말이 맞아. 나 사실은 아직도 가끔 채민이가 생각나. 12년 동안 좋아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아. 그냥 옛날 일기장을 펼쳐보는 기분. 나는 용기를 내어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태준이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어. 1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제 그 일기장을 덮고 새 페이지를 채우고 있다는 거야.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 태준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큰 위로를 받았다. 그와의 대화는 나에게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는 내 아픔을 동정하지 않았고 다만 나의 성장을 지지해 주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준이가 말했다. 서연아, 우리 이제 친구하자. 학교에서는 반장과 모범생으로, 밖에서는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는 동료로. 나는 활짝 웃었다. 채민이와는 오래된 친구였지만 태준이와는 별표 쌓인 새롭게 만들어갈 친구 별표 쌓인이었다. 좋아, 태준아. 나도 너랑 친구하고 싶어. 그의 존재는 나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더 이상 나의 세계는 채민이와 그의 여자친구로 국한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목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다. 여름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났다. 더 이상 구석에 엎드려 있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게 내 자리에 앉아 공부했고 태준이와 함께 반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물론 채민이와 마주치는 일은 여전히 있었다. 한 번은 하굣길 민지와 태준이와 함께 학교를 나서는데 교문 앞에서 채민이와 유정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채민이는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서연아, 너 요즘 진짜 보기 힘들다.
너 독서실 다니느라 엄청 바쁘다며. 태준이랑 같이 공부하는구나. 채민이는 태준이를 보며 말했다. 태준이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응, 가끔. 서연이가 워낙 열심히 해서 나도 자극받고 있어. 채민은 잠시 태준이와 나를 번갈아 보더니 왠지 모를 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내가 태준이와 가깝게 지내는 모습이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12년 동안 나는 그의 곁에만 머물러 있었으니까. 유정이가 채민이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채민아, 나 배고파. 빨리 가자. 서연아, 태준아, 안녕. 채민이는 나에게 눈인사를 하고 유정이를 따라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은 완전히 평온했다. 질투나 미련이 아닌 그저 오래된 친구의 행복을 지켜보는 듯한 담담함만이 느껴졌다. 태준이가 나에게 말했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잊으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나의 삶을 충실히 채워나갔다. 그의 존재를 지우려고 애쓰는 대신 내 안에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갔다. 새로운 나는 그를 잊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나의 12년 짝사랑은 끝났지만 그 짝사랑이 끝난 자리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비로소 윤채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존재로 세상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4부 PHN4 가을은 깊어지고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고등학교의 공기는 극도로 예민해졌다. 모두가 자신과의 싸움에 몰두했고 교실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독서실의 연장선이 되었다. 나는 이 긴장된 분위기가 오히려 좋았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채민이를 완전히 잊게 해주는 최고의 도구였기 때문이다. 나와 태준이는 서로에게 훌륭한 공부 동료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쉬는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공유했고 서로의 과목별 강점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태준이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었고 나는 그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태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해. 2달 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내가 물었다. 전에는 너한테 불안함 같은 게 있었어. 내 눈빛이 늘 누군가를 찾거나 혹은 누군가에게서 시선을 피하려는 것 같았거든. 근데 요즘은 아니야. 내가 가는 길만 바라보다 있어. 목표가 뚜렷해. 나는 태준이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내가 겪었던 내면의 고통과 성장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준 사람이었다. 고마워, 태준아. 너도 나한테 큰 힘이 돼.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빨리 마음을 잡지 못했을 거야. 아니야. 그건 내 안에 원래 있던 힘이야. 나는 그냥 그 힘을 살짝 밀어준 것뿐이지. 우리는 골목길을 함께 걸었고 대화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나는 채민이에게 쏟았던 12년의 에너지를 이제 오롯이 나의 미래에 쏟고 있었다.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이 과정 자체가 나에게 큰 행복이었다. 채민이를 짝사랑하던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나 스스로 이루어내는 기쁨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예민해지는 시기, 교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날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었다. 나는 기출문제를 풀고 있었고 교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그때 갑자기 채민이가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 채민이는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가 채민이를 쳐다보았다. 채민이는 책상 위에 올려진 유정이의 담요와 보온병을 챙겨 들고는 황급히 교실을 나섰다. 민지가 놀라서 속삭였다. 야, 쟤 갑자기 왜 저래? 곧이어 교실 문이 다시 열리고 유정이가 울먹이는 얼굴로 들어섰다. 유정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실에 다녀온 듯 얼굴이 젖어 있었다. 유정이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채민이의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유정이에게 다가갔다. 유정아, 무슨 일이야? 채민이 어디 갔어?
유정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채민이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교실은 술렁거렸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유정이를 바라보았다. 나 역시 놀랐다. 두 사람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소식이라니. 유정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시험 때문에 힘들어서. 나 요즘 예민하게 굴었거든. 그래서 채민이가 자기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교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민지를 포함한 몇몇 여자아이들이 유정이를 위로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12년 동안 짝사랑했던 남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울고 있는 여자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을 일으켰다. 통쾌함, 아니, 동정심? 조금. 하지만 가장 크게 느껴진 감정은 무감각이었다. 그의 이별 소식은 나에게 더 이상 파괴적인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아, 그랬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연애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그의 이별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자격이 없었다. 유정이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조퇴를 했다. 교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채민이와 유정이의 이별 소식이 맴돌았다. 채민이는 그날 밤 야자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채민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늘 밝았던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공부만 했다. 며칠 동안 교실 분위기는 냉랭했다. 유정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채민이는 말수가 극도로 줄어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12년 지기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외면하기는 힘들었다. 쉬는 시간 채민이가 내 자리로 다가왔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의 발걸음에는 힘이 없었다. 서연아, 잠깐 나 좀 보자. 나는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복도 창가에 서자 채민이가 곧바로 입을 열었다. 나, 유정이랑 헤어졌어. 들었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놈이지. 내가 먼저 좋아한다고 해놓고 내가 먼저 지쳤다고 헤어지자고 했으니. 채민이는 자책했다. 수능이 코앞이라 너무 예민해졌어. 내 목표가 너무 중요해져서. 유정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제대로 못 안아줬어. 그는 힘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12년 동안 그를 짝사랑했던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오랜 친구로서의 진심만을 담아 말했다. 채민아, 내 목표가 중요한 건 맞아. 그리고 내가 지금 연애보다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는 것도 이해가 돼. 다만 그게 유정이에게는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 맞아. 나는 널 놓치기 싫었는데 내 꿈도 놓치기 싫었어. 나는 둘 다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를 놓쳤네. 그의 말에 나는 씁쓸함을 느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놓치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했던 소중한 존재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채민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에게 물었다. 서연아, 너는 왜 나한테 갑자기 연락 안 해? 내가 유정이 사귀고 나서 너한테 신경 못 쓴 거 미안해. 너 정말 서운했지?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운하지 않았어. 그는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너한테 거리를 둔 건 내가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기적이라서였어. 나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너는 나한테 12년 동안 변함없는 친구였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졌었어. 아주 오랫동안. 채민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유정이를 만났을 때 나는 깨달았어. 더 이상 너의 곁에 친구라는 이름으로 머무는 건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너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나는 너의 곁에서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어.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후련했다. 12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 놓으니 숨쉬는 것이 훨씬 편해지는 것 같았다. 채민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서연아,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너는 나한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였는데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너한테 그런 기대를 품게 할 줄은.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나는 그를 보며 진심으로 웃었다. 이제는 너한테 그런 감정 없어. 그 마음 이제 다 정리됐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별표 쌓인 나는 이제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별표 쌓인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다. 채민이는 여전히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덕분에 나 자신을 되찾았어. 너를 짝사랑하는 동안 나는 늘 너의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나 스스로 내 길을 찾아가고 있어. 지금의 나는 너 없이도 행복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는 나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채민이는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는 12년 동안 보아왔던 한서연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한서연을 보는 듯했다. 서연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채민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나는 복도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의 마지막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짝사랑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에게 나의 감정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묶인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그날 이후 채민이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나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워했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 역시 그를 불편하게 여겼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비밀들이 우리 사이에 두꺼운 벽을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채민이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서 독립했다는 증거였다. 12년 우정은 끝났지만 그 끝은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2주 전 태준이가 나에게 조그만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거 너한테 힘내라고 주는 선물이야. 상자 안에는 직접 만든 듯한 작은 나무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매껍게 다듬어진 나무 표면에는 작은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내 그림 보고 생각났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태준이가 말했다. 수능 때까지 이 펜던트 보면서 힘내. 너는 너의 빛을 낼 수 있어. 나는 울컥했다. 채민이에게 받은 수많은 선물들은 나에게 짝사랑의 추억이었지만 태준이가 준 펜던트는 나에게 나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고마워, 태준아. 정말 고마워. 태준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수능 끝나면 같이 밥 먹자. 그때는 오늘처럼 공부 이야기 말고 편하게 우리 이야기만 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수능 당일 나는 그 펜던트를 교복 안 주머니에 넣고 고사장에 들어섰다. 펜던트를 만질 때마다 태준이의 응원과 내가 스스로 찾아낸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다. 시험은 길고 힘들었다. 12년 짝사랑을 끝내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시험이었다. 홀가분함과 아쉬움이 뒤섞인 채 고사장을 나섰다. 고사장을 나서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채민이었다. 그는 잔뜩 지쳐 보였지만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서연아, 시험 잘 봤어. 응, 너도 잘 봤지? 응, 뭐, 그럭저럭. 채민이는 나에게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서연아, 미안한데 우리 이제 진짜 연락하지 말자. 나는 놀랐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 나도 그러려고 했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로에게 미안함이나 씁쓸함만 남기느니 여기서 깔끔하게 끊는 게 맞지. 채민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넌 정말 강해졌다. 내가 아는 한서연이 아닌 것 같아.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너를 좋아했던 나였지. 지금의 나는 아니야.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의 12년 우정은 끝났지만 나는 괜찮아. 내가 나한테 줬던 모든 친절함 덕분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었어. 고마웠어, 채민아. 나는 채민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뒤돌아섰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나의 12년 짝사랑은 길고 혹독했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소중한 수업이었다.
나는 벅찬 가슴으로 태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태준아, 나 수능 끝났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매콤한 떡볶이 먹으러 가자.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윤채민의 그림자가 아닌 나의 빛을 따라가는 삶.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오국, PHNO. 수능이 끝나고 찾아온 겨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계절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옆자리를 채우려 애쓰거나 누군가의 시선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만끽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기억 보관함을 꺼내는 것이었다. 상자를 열자 12년 동안 쌓아온 채민이와의 추억들이 먼지와 함께 쏟아져 나왔다. 낡은 편지, 빛바랜 사진, 곰돌이 지우개. 나는 물건 하나하나를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쏟아졌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마치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책을 다시 펼쳐보는 기분이었다. 애틋하고 아련했지만 현재의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 나는 그 물건들을 버리는 대신 사진 몇 장과 펜던트 같은 의미 있는 몇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닫아 다시는 열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과거의 한서연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다. 수능이 끝난 주말, 나는 태준이와 약속했던 떡볶이 가게로 향했다. 우리가 자주 공부했던 카페 근처, 맵기로 소문난 작은 분식집이었다. 태준이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교복 대신 깔끔한 니트를 입은 모습이 왠지 모르게 설렜다. 서연아, 시험 보느라 수고했어. 내가 좋아하는 치즈 떡볶이 시켜놨어. 태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너도 수고했어. 합격 발표까지 우리 푹 쉬자. 우리는 매콤한 떡볶이를 먹으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채민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의 대화는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것뿐이었다. 수능이 어땠는지, 어떤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20살이 되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꿈과 계획. 대학교 가면 미대 쪽 수업도 많이 들어보려고 내가 말했다. 문과로 진학하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은 놓치고 싶지 않아. 멋있다. 너라면 분명 잘 해낼 거야. 태준이는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 주었다. 나는 경영학과 가겠지만 너처럼 좋아하는 걸 놓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싶어. 대화가 깊어지면서 태준이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너 이제 정말 괜찮아? 윤채민 일 때문에. 나는 떡볶이를 입에 넣고는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다. 응 태준아. 너 덕분에 완전히 정리했어. 너랑 이야기하고 너랑 같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나는 그를 좋아했던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됐어. 태준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너에게 힘을 주려 했을 뿐인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단단해진 거야. 아니야. 내가 나에게 보여준 태도 때문이야. 너는 나를 동정하지 않았고 나를 채민이의 친구로 보지 않았어. 너는 한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줬잖아.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동안 나도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 태준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연아, 나 너 좋아해. 태준이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놀라기는 했지만 그 감정은 혼란이 아니었다. 기분 좋은 떨림이었다. 나는 내가 윤채민 때문에 힘들어하던 순간부터 너를 지켜봤어.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내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 내가 너의 빛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가장 매력적이었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12년 동안 나는 채민이에게서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나를 당황시키거나 아프게 하는 대신 온전한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다. 태준아, 나한테 바로 대답할 필요 없어. 다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찾았으니 너의 시간을 나에게도 조금만 나눠줄 수 있을까? 내 새로운 시작을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태준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혹시 채민이가 떠오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었다.
나의 마음은 태준이를 향한 순수한 호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응, 태준아. 좋아. 나의 대답에 태준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채민이의 밝은 웃음과는 달랐다. 태준이의 웃음은 깊고 신뢰감을 주는 안정적인 웃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20살을 앞두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겨울 방학 동안 나는 태준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준이는 나를 배려했고 나의 모든 결정과 생각을 존중해 주었다. 그의 곁에서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일 수 있었다.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났다. 태준이는 목표했던 서울 상위권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고 나 역시 내가 원했던 인문학 계열의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 서로 다른 학교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합격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졸업식 날, 우리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모였다. 교실은 온통 졸업 축하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나는 민지와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채민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졸업 축하해. 너도 축하해, 채민아. 우리는 어색하지만 담담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채민이는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고 약간 초조해 보였다. 그는 내가 태준이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나를 외면했던 채민이가 이별하고 나서야 나에게 다시 말을 걸어왔던 것처럼 너 태준이랑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채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잘 지내. 나는 태준이에게 받은 펜던트를 만지며 대답했다. 그래, 너 잘 됐으면 좋겠다. 너처럼 좋은 친구는 정말 행복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너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채민이는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너 때문에 힘들었지만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 우리는 좋은 추억을 공유한 친구로 기억하자. 너도 유정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내 꿈을 향해 나아가. 그의 눈빛에서 남아있던 모든 죄책감과 아쉬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너도 꼭 행복해라. 서연아. 그것이 채민이와의 완벽한 작별 인사였다. 12년 짝사랑의 주인공과의 마지막 대화는 슬픔이나 후회 없이 성숙한 축복으로 마무리되었다. 채민이가 돌아선 후 태준이가 나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무슨 이야기 했어? 그냥 졸업 축하한다고. 행복 빌어준다고 내가 말했다. 잘했어. 이제 과거는 과거에 두고 우리 미래 이야기만 하자. 태준이는 내 손을 잡았다. 졸업식 후 우리는 태준이, 민지, 그리고 민지의 남자친구까지 넷이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 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12년 전 초등학교 입학식 때 채민이 옆에서 쭈뼛거리며 찍었던 어색한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미소였다. 봄이 오고 우리는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 생활은 즐거웠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내가 좋아하는 공부와 미술을 병행하며 바쁘게 지냈다. 태준이와는 서로의 캠퍼스를 오가며 데이트를 즐겼다. 우리의 관계는 안정적이었고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있었다. 어느 날 태준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문득 채민이의 이야기가 나왔다. 채민이는 잘 지내려나? 너랑 같은 대학 갔잖아. 내가 말했다. 응, 자기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 태준이가 대답했다. 가끔 마주치는데 예전처럼 해맑진 않아도 목표가 생기니 훨씬 단단해진 것 같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더 이상 채민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둘 사이에서 질투나 아픔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나의 과거, 그리고 태준이의 아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태준이는 길을 걷다 말고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너는 정말 좋은 여자야. 내가 12년 동안 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순수하고 강한 마음이 이제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 감사해. 나는 태준이에게 기대며 말했다. 나에게는 내가 너무 고마워. 너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니까. 아니,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했어.
나는 그저 내 옆에서 묵묵히 응원했을 뿐이야. 태준이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12년 짝사랑이 끝났을 때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별표 쌓인 그를 잊지 못할까 봐 별표 쌓인가 아니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별표 쌓인 그의 친절이 사라진 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까 봐 별표 쌓인이었다. 하지만 태준이는 나에게 그 두려움이 기우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나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나의 12년 짝사랑은 그렇게 끝났다. 길고 혹독했던 감정의 여정은 나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었다. 바로 나 자신에게로. 나는 태준이의 손을 잡고 밝은 햇살 아래를 걸었다. 나의 발걸음은 가볍고 눈빛은 빛났다. 나는 이제 윤채민의 그림자가 아닌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빛이었다.